스킨 컨설턴트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이제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스킨 컨설팅을 해주는 사람일 수 있는데, 뭔가 느낌상 내가 화장품 전문가가 아니라서 부담스러운 측면을 좀 내려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과학이나 IT 쪽에 잘 지식은 없지만 뭔가 신기한 게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영상 하나 보고, 이게 좀 정리된 건데 빠르게 훑어보고 갈게요. 자, 이거 영상 원래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는 거라 다들 보셨을 걸로 믿고, 저번에 그룹 방에 이 테스트할 수 있는 링크 올려드렸었는데, 다들 테스트 해보셨나요? 네. 뭔가 테스트하면서 여러 가지 느낌들이 들으셨을 텐데, 아이고. 자, 정리를 간단하게 그냥 기술적인 부분을 정리를 하면 이래요. 비즈니스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데 유용한 툴이다. 그래서 사업하는 사업자들에게는 어떤 비즈니스 진행 상황과 구매 연결 여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초대 링크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앱을 설치하거나 우리 줌처럼 뭐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 그냥 브라우저에서 실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장소나 시간 이런 제약이 없어요. 그리고 뭔가 자연스럽게 내 피부 상태와 연결돼서 제품 구매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이제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뉴스킨에서 갖고 있는 체계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제품이 굉장히 신뢰도 높게 제공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결국엔 쉽게 복제할 수 있는
모델을 가지고 있는 그룹이 빠르게 성장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건 또 뒤에 따로 띄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굉장히 비즈니스적으로 복제가 가능한 모델이라는 거죠. 소비자는 내 스스로 뭔가를 체크해 보면서 내 피부도 이해하고 내가 고민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뭐였고 그래서 뭐가 필요한지 정리되는 시간이 될 수 있고 이 링크를 이렇게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직관적이고 굉장히 쉽고요. 뭐 앞에 비슷한 얘기인데 수많은 데이터가 축적이 돼서 컨설팅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적으로 나한테 맞는 제품이 추천이 되고 이게 이제 지능적인 제품 추천 엔진이라고 써 있는데 그냥 우리가 많이 4차 산업혁명하면 접하는 이제 AI 기반 딥러닝을 통해서 뭔가 최적화된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냥 기술적으로만 봐도 비즈니스적으로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저는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생각인데 중요한 건 이걸 현장에서 어떤 방향성으로 녹여내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야, 뭐 이거 노출했는데 소비자 하나도 안 생기던데 어떤 사람은 빠르게 소비자가 생기더라. 어떤 사람은 이 기회를 보고 엄청나게 비즈니스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게 다 나뉠 거라는 거죠. 네. 차차 뒷장에서 이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냥 딱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당신이 스킨케어 전문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스마트한 베라가 알아서 최적화된 제품을 추천해서 구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컨설팅 해줍니다. 이 비즈니스 한번 알아보실래요? 이렇게 얘기들 하실 거고 또는 어떤 분은 남자들이 화장품 파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사업에 진입하기 힘들었는데 이젠 그렇지 않아. 링크 하나만 보내주면 이 베라라는 프로그램이 알아서 컨설팅을 해줘. 남자인 너도 이 사업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현장에서 행동으로 나올지가 이제 관건인 거예요, 사실. 이걸 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트레이닝을 계속 할 거고.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게 무엇이었던 간에 기회로 보고 적용했던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또 다르게 받아들여졌다라는 거죠. 제가 시스템적으로 최근에 흥분했던 게 뭘까 생각해보면 마이사이트였어요. 저는 제품보다는 주로 이제 사업을 전달하는 쪽으로 현장에서 일을 많이 하는데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뭐 엔잡러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결국엔 온라인 시장에 대한 강점 이런 것들을 다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을 하던 사람은 오프라인 이제 뭐 비대면 시대니 코로나 뭐 사람들이 나오지 않고 돌아다니지 않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뭘 하던 사람도 온라인에 이쪽으로 옮겨야 된다라는 강력한 생각을 갖고 있고 또는 지금 직장인인데 뭔가 투잡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온라인 또는 플랫폼 이런 비즈니스들을 고민하는 게 현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 마이 뉴스킨이라고 하는 뉴스킨에서 제공하는 이 툴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흥분이 들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 나름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정말 잘하고 싶었던 분들이라면 저랑 생각이 비슷했을 거예요. 근데 과연 지금 그 흥분도가 현장에 녹아져서 뭔가 결과로 나오려고 하고 있는지 또는 결과는 안 나지만 여기서 결과를 내려고 내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게 베라를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가 여기서 나올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 이것 때문에 흥분했어요. 비회원 구매 초대가 가능하다.
사실 우리 막 회원가입하기 복잡하고 뭐 몇 단계만 넘어가면 이미 나중에 할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 있었는데 이 사이트를 통해 비회원 구매 초대가 가능하다고? 그것도 불특정 다수에게 내가 뭔가 이 링크를 통해서 새로운 유입을 할 수 있다고? 그리고 그게 인스타에 접목이 가능하다고? 물론 제가 이거를 해서 결과를 내고 있는 걸 사업 설명 연합 강의장에서 하는 순간에도 저게 뭐야라고 쳐다보는 분들도 계셨어요. 이제 이런 분들 논외로 하고 알고 있는데 적용을 했냐 안 했냐에 사실 문제거든요. 모르는 분들은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정보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게 이제 신은희 사장님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편찮으시다고 들었거든요. 그냥 우리 그룹은 얼마나 활용하고 있을까. 또 우리 팀 걸 보면 또 이제 제가 스폰서기 때문에 중압감을 느낄까봐 우리 그룹 사장님들 그냥 생각나는 분들 이렇게 조회해봤어요. 결국에 이 마이 사이트가 우리에게 사업적으로 비전이 있었던 이유는 평범한 사람이 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회원 가입만 해도 뉴스킨의 혁신적인 아이템을 내가 온라인에서 내 샵으로 유통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다 그것 때문에 흥분한 건데 그래서 그거를 액션으로 하고 있냐 본 거죠. 다 보진 않았는데요. 활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또는 활용을 숙제처럼 하고 계신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자, 저희 팀에도 이제 제가 왜 안 해? 이걸 충분히 할 만한 이제 연령대 친구들한테 왜 안 해? 물어보면 하다가 뭐 승인이 안 나서 못 했대요. 근데 여러분, 내 사업이고 내 도구인데 승인이 안 난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뭐냐면 저번에 이제 리더방에서만 제가 마이 사이트 문제점이나 건의할 거 있는지 이제 좀 여쭤봤는데 김은경 사장님이 하시다가 이거에 막혀서 지금 본사에 의뢰를 해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얼마 안 있어서 이게 생겨서 이제 활용을 하실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진짜 뉴스킨으로 꿈을 이루고 싶고 목표가 있다면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스탑하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이런 건지 본사에 통화해보고 본사에서 제공해 준 거잖아요. 활용하라고. 근데 활용이 안 될 때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을 하시는 게 너무 당연한데 아마도 제가 추측건데 뭐 숙제처럼 여겼든 비전을 받든 했다가 뭐가 안 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추신 분들이 꽤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 남현정 사장님 인스타인데 모르겠어요. 왜 이 사이트로 연결 안 하고 인스타 바이오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막혔다면 이 방법으로도 충분히 바로 구매 링크로 유입할 수 있게 내가 장치를 만들 수 있거든요. 여기 지금 예를 들면 이거 클릭하면요. 그냥 콜라겐 구매 그 링크, 비회원 초대 링크가 여기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인사말 나오고 쭉 이렇게 진행되거든요. 이거는 페이스북하고 연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이거 왜 보여드리냐면 하려는 비전을 갖고 목표를 잡고 있는 사람들은 막혔어. 그럼 대안을 찾든 뭘 하든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르긴 몰라도 제가 이제 쭉 우리 그룹 사장님들 거 봤는데 안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도 베라라는 것도 이제 저는 이제 뉴스킨 꽤 오래 했잖아요. 여기 이제 저보다 더 오래 하시는 선배님들도 많지만 항상 패턴이 있거든요. 굉장히 흥분할 만한 뭔가 나와.
근데 그 흥분했을 때 그걸 액션으로 옮기지 않으면요. 그 흥분도는 금방 가라앉아요. 그래서 그게 한 두세 번 반복되다 보면 어, 새로운 게 뭐가 나와도 또 뭐 나왔네. 그냥 약간의 일상의 이벤트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이 패턴을 너무나도 많이 봤기 때문에 뭐 베라가 뭐 좋다고 제가 아무리 설명하면 뭐 하겠습니까? 정말 과거에 혹시라도 이런 패턴을 갖고 있었다면 그걸 바꾸는 게 핵심이지. 제가 아까 왜 꿀팁 저 없는데요? 진짜 없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미 이걸로 액션할 내용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동영상에 다 나와 있거나 또는 유튜브 뉴스킨 코리아 채널에 보면 활용도 자세하게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링크를 쓰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2월 4일 날 링크를 엄청나게 만들었고 방문자 현황도 매일 봐야 돼요. 링크를 만들었어. 그럼 이제 뭔 일이 일어나겠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들고 나서 회원은 몇 명이 들어오고 있고 비회원은 몇 명이 들어오고 있고 이게 어느 날 어떤 링크를 올렸더니 증가를 했는지 또는 내가 인스타에서 라방이든 뭐든 어떤 내 스스로 이벤트를 일으켰을 때 늘어난 건지 충분히 추적이 가능하거든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 홈페이지 운영하시는 분들 이거 다 보고 이거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세요. 근데 우리 너무 이게 그냥 어떻게 링크 하나 걸어 놓으면 알아서 된다라는 너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베라 그 이후에 저는 그냥 그림을 그려봐요. 베라라는 게 나왔으면 향후에는 뭐가 나오겠구나, 와 떨린다 이런 느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자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도대체 뭐가 나오면 도대체 움직일 건가? 뭘 들어야 더 움직이실래요? 베라는 과연 내가 똑같은 태도를 갖고 있는데 베라가 미친 듯이 내 비즈니스를 바꿔줄까요? 물어봐요, 제가. 왜냐하면 이제 사업을 오래 한 분들은 그 파트너에 딱 보면 그 파트너가 목표를 외치는데 저게 진짜 목표인지 아닌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상담을 하면 선생님 진짜 목표는 있어요. 그런데 전달할 사람이 없어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전달할 사람이 없는데 콜드도 안 하고 인스타도 안 해. 뭐 제가 머리가 나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무슨 말이지? 국어인데 이해가 안 가.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내가 정말 비전을 봤어. 어떤 아이템에. 그냥 뭐로 할까요? 요새 저희 장모님이 고구마를 많이 드셔갖고 아침에 갑자기 고구마가 생각났는데 웃기는 애지만 군고구마의 비전을 받았다고 칠게요. 그런데 내가 이제 철공소 같은 데 가서 그 드럼통 아시죠? 군고구마 굽는 거. 그거 막 제작해서 갔어. 근데 중요한 건 고속도로 한복판에 갔어. 또는 등산, 산 꼭대기 그런 데 갔어. 또는 사막에다 갔어. 굉장히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고구마는 맛있어요. 그리고 잘 되면 돈도 될 수 있다고 칠게요. 근데 뭐가 잘됐어요? 일단 살 사람이 없는 데 가 있잖아.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난 너무 고구마가 좋고 나 진짜 이게 비전 있는 것 같고요. 돈이 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올해 이걸로 1억 매출을 할 목표를 갖고 있어요, 사장님. 그런데 왜 고속도로에 사람이 없죠? 왜 등산로에서는 사람들이 고구마를 안 사 먹죠? 왜 사막에는 물만 찾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없으면 사람이 이걸 찾는 사람이 있는 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뭐냐면 저 좀 무서운 얘기지만요. 명단이 없다라고 진짜 계속 우기시면요. 사업 관두셔야 돼요. 명단 없이 어떻게 사업할 수 있어요? 제 얘기는 사업을 관두시라는 게 아니라 진짜 목표가 있으면요. 명단을 만들어내는 일에 몰두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진짜 목표라면. 배려가 있으면 뭐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남자들도 이제 스킨케어 잘 몰라도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영역이 열렸어. 이걸 벽에다 얘기하면 벽이 사업을 합니까? 아니죠. 결국엔 내가 뭔가에 흥분되는 아이템이 나왔고 새로운 뭐가 나왔어. 그러면 제대로 이해하는 게 첫 번째지만 결국엔 목표를 잡고 명단 작성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저는 명단이 없어요라는 말은 우리 사업에서 성립 자체가 안 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님이 고속도로에서 왜 사람들은 멈춰서 군고구마를 사지 않을까? 이 얘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제가 차가운 이미지인데 사실 이런 얘기밖에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런 분들한테.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말도 안 되는 마인드를 바꾸시지 않으면 배라는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아니라 또 하나의 숙제거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 뭐예요? 인스타 하십시오. 그 비용 구매 링크 생성해서 사장님들 외모 출중하니까 나보다 인스타 더 잘하니까 뭐 제품 시연하는 영상을 올리든 해서 거기에 링크 거십시오. 근데 숙제처럼 받아들이니까 하다가 뭐가 걸리면 스탑. 뭐가 걸리면 스탑. 아, 이걸 어떡해. 이거 되게 복잡하던데 뭐가 많아요, 사장님. 뭐가 많다니요. 그게 무슨 말이야. 네. 예를 들면 마이 사이트 뭘 하나 걸었어. 어떻게 하다 간신히 걸었어. 아, 이제 됐다. 근데 또 베라도 링크래. 아, 이것도 어디다 걸어. 아마 그렇게 여기실 거예요. 그리고 베라 링크 걸다 뭐가 조금만 복잡하면 아, 사장님 이거 또 뭐가 뭐 이렇게 얘기하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 마인드를 바꾸지 않는 한 또 하나의 저 이거 하고 있어요라고 보여지기 위한 숙제거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마인드를 바꾸시고 태도를 바꾸시는 게 중요하지.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플랫폼? 네, 안 중요할 수도 있어요. 요새 전 세계 최고의 경영자 누구죠? 일론 머스크로 바뀌었죠. 얼마 전에 뭐 수많은 뭐 경영자들 얘기가 나왔는데 테슬라가 이제 전기차로 떴잖아요. 물론 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은 아이디어가 너무 혁신적이어서 뭐 뇌에다가 칩을 심는 뭐 뉴럴링크부터 화성 그 여행을 하는 뭐 스페이스X까지 다양한 사업 분야를 펼치고 있는데요. 가장 지금 그 아이템 중에 가장 빠르게 현실화된 아이템이 전기자동차예요. 이 전기자동차 만들겠다고 처음에 선언했을 때 다들 비웃었어요. 또는 뭐 잘 될 수도 있겠네. 방관하거나 지켜보거나. 그런데 유럽에서 이제 환경 규제가 그러니까 강압적인 마치 저처럼 강압적인 규제가 나오니까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기 시작해서 다른 회사도. 근데 중요한 건요. 아직도 그래도 자동차는 시동 걸면 이 머플러에서 엔진 소리 막 카랑카랑하게 나고 막 그 기어 이게 막 변속되는 느낌 철커덕철커덕 하면서 막 운전하는 재미가 있어야 차지. 이런 생각을 벤츠, BMW 이런 자동차 1위 업계들은
회사들이 아직도 그 마음이 있어요. 물론 이 회사들도 전기차를 만들고 있지만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그들이 전기차를 만든 출발은 전기차의 비전을 본 게 아니고요. 규제 때문에 거기에 맞추기 위한 숙제로 출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고의 자동차 회사였는데요. 지금 전기차 시장이 열리면서 테슬라가 지금 현재 아마 미래에도 최고의 자동차 회사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을 내다보고 이걸 내가 어떻게 비전으로 삼을까? 그런 사람과 하기는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긴 해야겠는데 어떻게 하지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마 미래가 완벽하게 달라질 거고요. 세상이 변화되는데 결국 따라오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테슬라 생각이 났어요. 자,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베라 얘기를 좀 할 건데 베라 얘기할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건 베라 몇 번만 보시면 다 알아요. 앞에 얘기한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고요. 25분이 지났네. 자, 베라는 저는 어떻게 지금 노출을 하고 있냐면 빅데이터, AI 기반, 큐레이션, 플랫폼 비즈니스 이런 해시태그를 달아서 노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정말 작용을 하냐 안 하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어차피 뉴스키는 다 준비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을 베라라는 창구를 통해 유입할 수 있게 하는 게 어찌 보면 베라의 가장 큰 역할이지. 예를 들면 빅데이터 기반, AI 기반이라고 해서 결국엔 제품 뭐예요? 우리 있는 제품 컨설팅 해주는 거거든요. 새로운 걸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플랫폼 비즈니스로서의 베라를 이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일단 이거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이슈화되고 있는 해시태그들 먼저 좀 이 관점에서 베라를 접근해 볼게요. 자, 뭐 AI 다 아시죠? 인공지능 이거 큐레이션은 뭐예요? 그냥 쌓여있는 데이터들, 이 빅데이터를 AI가 어떤 통찰력을 기반으로 해서 학습을 하면서 그 개개인에게 맞는 의미 있는 데이터로 조합을 하거나 변경을 해서 제공하는 걸 이제 큐레이션이라고 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빅데이터예요. 자, 빅데이터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 뭐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일단 정의는 이래요. 대용량 데이터를 활용 분석해서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생성된 정보를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하거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정보와 기술에 쓰이는 데이터예요. 말이 어려운데 쉽게 설명드리면 예전에는 기업이 데이터를 쌓긴 쌓죠. 근데 데이터를 쌓는 창구가 결국엔 그 전화로 해서 서베이를 하거나 설문지 돌리거나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를 취득하는 창구도 너무 제한적이고 그 속도도 너무 느려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유의미한 마케팅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건 알지만 그리고 그 개념은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지만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이 없었어요. 그런데 인터넷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핸드폰, 신용카드 모든 것이 온라인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한 삶의 환경으로 바뀌면서 데이터들이 마구마구 쌓이는 환경이 되면서 이제 빅데이터라는 게 의미가 있어진 거죠. 자, 빅데이터가 얼마나 재미난 또는 무서운 일을 또는 기업 입장에서는 얼마나 중요한지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꽤 오래된 사례고 제가 어느 강의에서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대형마트가 빅데이터를 통해서 부모도 모르는 딸의 임신을 예측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아버지가 그 딸한테 고등학생 딸한테 어떤 마트에서 쿠폰을 보내왔는데 유아용품 쿠폰을 보내온 거예요. 그 너무
속된 말로 빡쳐서 매니저한테 가서 따졌죠. 장난하냐? 지금 내 딸 지금 미성년자인데 이 뭐 하는 짓이냐? 고소하겠다. 난리친 거예요. 그랬더니 막 사과를 하고 막 이러면서 제가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봤더니 뭔가 AI 기반으로 그렇게 큐레이션이 돼서 고객한테 쿠폰이 날아간 거예요. 사과를 하려고 다시 이 아버지한테 연락을 했더니 이 아버지가 식은땀을 흘리면서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라고 그러니까 사과를 하면서 내 딸이 임신한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어린 친구가 이 마트의 매니아 고객인데 평소에는 주로 이 마트에서 여성분들의 빅데이터 패턴을 분석했더니 로션을 향이 좋은 거를 사다가 향이 없는 로션으로 바꾸거나 또는 영양제를 안 사 먹다가 그 고객이 영양제를 사 먹게 되면 보통 임신했을 확률이 높다라고 AI가 자기 학습을 통해서 파악을 했고 그게 이 회사의 IT 부서에서 유의미한 데이터라고 판단을 해서 활용을 AI 기반으로 하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이 이 딸이 제품을 바꾸는 패턴을 보고 추천을 해서 쿠폰을 보낸 거예요. 이게 바로 빅데이터와 AI 기반의 큐레이션이에요. 와, 신기하다, 대박이다, 이럴 수 있지만, 이미 우리는 유튜브나 인스타나, 뭐 컴퓨터 갖고 뭐 하실 때요, 이미 이런 정보에 굉장히 많이 노출돼 있어요. 저는 요새 고기 굽는 거에 관심이 많아서 맨날 호주산, 뭐 토마호크 뭐 이런 거만 조회했더니, 저 인스타 보면 소고기 싸게 파는, 온라인 쇼핑몰 이런 게 막 떠요. 이게 바로 빅데이터가 하는 역할인데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 우리 회사가 이 빅데이터가 엄청 쌓여 있고 베라라는 게 이걸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냥 우리 회사가 이걸 왜 해야지라고 하실 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큰 변화의 시대에 이건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는 무조건 취해야 될 어떤 경제 산업 분야의 큰 변화의 한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많은 화장품 스킨케어 업계도 이걸 도입을 하고 있고 또는 이미 도입을 했어요. 이니스프리 굉장히 많이 팔리잖아요. 이분이 엄청난 분하고 손을 잡았더라고요. 카이스트의 김대식 교수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화장품 추천 서비스를 개발했대요. 그리고 국내 뷰티 커뮤니티 리뷰 데이터와 이니스프리 고객 리뷰 데이터 100만 개를 통해서 사실 뭐 국내에서는 김대식 교수라고 하면 끝판왕이죠. 이분하고 하니까 뭐 최고의 어떤 AI 기반의 큐레이션 프로그램 개발되겠죠. 그 중요한 건 일단 국내 뷰티 커뮤니티 리뷰 데이터, 이니스프리 고객 리뷰 데이터가 뭐냐가 중요해요. 제가 그래서 가장 그러면 리뷰로 지금 유명한 사이트가 뭔가 했더니 글로우픽이라는 사이트더라고요. 자, 여러분, 여기서 누군가 리뷰를 한다라는 건 그 고객의 나이와 성별과 여러 가지 이 제품을 쓸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환경이 같이 녹아들어가서 리뷰가 들어갈 때 빅데이터로서 의미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의미 없이 많이 쌓이면 그 쓰레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 들어가서 로그인 할 때 뭘 넣는지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이 정보가 다 들어가서 빅데이터로 활용이 될 거니까. 근데 봤더니 뭐 닉네임은 그냥 제가 뭐 리뷰 거지 이렇게 했고 성별 남자, 나이 1974년, 피부 정보 지성이야. 그 제가 여기서 리뷰를 쓰게끔 이 사이트에서 막 유도해요. 그럼 제가 만약에 여기서 뭔가를 리뷰를 썼다 칠게요. 그게 과연
추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니스프리라고 하는 회사에서 내 정보를 갖고 뭔가 사람들에게 유의미한 데이터를 제공할 때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좀 볼게요. 제가 이 사이트에서 루미스파는 어떻게들 추천하고 있는지 봤어요. 좋게 추천에 들어간 거는 좋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중요한 건 이거 보세요. 오빠가 사와서 써봤는데 괜찮아요. 근데 부드러운 솔이 아니라 고무로 돼 있어요. 일단 고무래요. 전혀 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애매해요. 이런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생각하고, 물론 이게 다는 아니겠지만 리뷰를 하는 사람이 제품을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전문적이고, 자 보세요. 우리 실리콘인데 고무래. 그리고 제 돈 주고 살진 잘 모르겠어요. 당연히 고무떼기를 20 얼마를 주고 사겠어요, 사람들이? 클렌징 할 때 사용하면 사용 안 했을 때보다 깨끗하게 씻기는 것 같아요. 이건 말이라고 해, 이걸? 당연히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지, 클렌징. 또 볼게요. 방수도 잘 돼서 부담 없이 쓰기 좋아요. 브러쉬래, 얘는. 자, 그리고 전용 클렌징 젤이 피부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아무 클렌징 폼을 쓰는데 깨끗이 닦이는 것 같아서 좋아요. 비싼 값어치 하는 제품. 자, 이 리뷰가 빅데이터로 녹아 들어가면, 예를 들면, 이거 극단적인 예지만, 루미스파라는 거는 그냥 젤은 클렌징 폼 아무거나 다른 거 내가 사고 싶은 거 사서 써도 효과가 있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겠죠. 이런 데이터가 녹아 들어가서 내가 루미스파를 샀어. 그럼 그 다음 구매로 매니아로 남아있을 수 있겠어요? 또 하나 볼게요. 아니요. 자, 실리콘으로 되어 있어 브러쉬 타입에 비해 씻기 간편하고 위생적이에요. 또한 전기식 어쩌고 저쩌고. 자, 기계는 진동으로 자극 없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약산성 폼이나 성분이 안 좋아서 트러블이 좋아질 듯 하면서도 그냥 소스였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이게 제가 막 뒤에 20페이지 가서 찾은 게 아니고요. 상단에 있는 리뷰들이에요. 이게 가장 지금 사람들이 많이 참조하고 많이 리뷰를 쓰고 있는 사이트예요. 즉, 김대식 교수가 아니라 진짜 무슨 알파고 할아버지가 프로그램을 짜고 딥러닝을 해도 기본으로 쌓여서 들어가는 데이터가 쓰레기면요, 값은 쓰레기가 나와요. 이게 저는 베라가 빅데이터를 활용했을 때 얼마나 유의미한 결과를 내느냐,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아무리 이니스프리 다 할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에서도 대기업이 하는, 예를 들면 뭐 더 오름이라든가 이런 회사는 이미 다 도입을 했어. 중요한 건 리뷰를 한다라는 거죠. 전혀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들의 그냥 주관적인 평가. 근데 물론 이 주관적인 평가로 사람들은 입소문이 나니까 살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건 그래서 뭘 사냐는 거예요. 결국엔 여러분들이 뉴스킨 하기 전에 썼던 화장품 그거 사는 거잖아. 나 여드름 해결하고 싶어. 그래서 봤더니 여드름에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뭔가 추천 1위로 올라왔어. 그래서 이니스프리에 뭘 샀어. 그럼 그냥 결국엔 빅데이터가 큐레이션 했어도 여드름 못 고치는 제품을 사는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크게 그냥 마케팅적인 후킹 요소는 될 수 있는데요. 이런 회사들이 하는 빅데이터는 별로 의미가 없다. 그 뉴스킨은 뭐가 의미가 있냐? 뉴스킨도 비슷한 거 아니냐? 아니죠. 뉴스킨은요, 회원 가입을 통해서만 구매가 가능해요.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어느 나라 사람인지, 나이가 몇 살인지, 성별이 뭔지, 이런 기본 데이터가 들어가고요. 그게 1984년도부터 계속 쌓여왔어요. 지금 몇 년이에요? 36년. 자, 이게 굉장히 많이 쌓였는데 그때까지는 빅데이터로서 활용하기 조금 미흡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얘가 나오면서부터 달라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이건 철저히 그냥 제 뇌피셜이에요. 아니라고 반박할 수도 있어. 근데 제가 느끼는 건 이런 거예요. 이 에이즐락미라고 하는 제품이 실패냐 성공이냐 말들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비전 관점에서 미래를 봤을 때는 굉장히 성공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해요. 이게 돈 어마어마하게 들었고요. 프로젝트도 엄청나게 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맞춤형으로 고객들이 내 피부 상태를 보고 그거에 맞는 설문을 했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자, 베라 얘기하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이 설문 구조가 비슷해요. 즉, 에이즐랑미라고 하는 혁신적인 이 실험적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떤 과정 속에 이제 베라라고 하는 또는 베라 이후에 어떤 완성형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뉴스킨도 사실 여러 가지 데이터가 쌓였지만 결국은 그래서 이 사람이 180도를 샀는데 그 사람 피부가 어떻길래 180도를 샀는지는 그전에는 데이터가 없었어. 근데 에이즐랑미로 갈아타면서 이 데이터가 2015년에 나왔거든요. 굉장히 유의미한 데이터들이요. 이런 구체적인 정보를 통해 쌓였기 때문에 고객에게 굉장히 맞춤형으로 제품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사실 베라도요. 그래서 새로운 화장품을 조합해서 주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우리 기존의 뉴스킨에 있는 제품을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 내부적인 얘기인데 어차피 우리 제품은 사업자가 추천을 하건 베라가 추천을 하건 똑같은 제품을 추천하게 돼 있다. 그런데 우리 제품은 실제 역할을 한다. 이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저는 이걸로 소비자가 진짜 확 늘어나겠지 이런 생각보다는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혁신적인 아이템의 비즈니스적인 가치를 어필을 하셔야 사업을 진행하는 그 사람을 통해 신규 회원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많이 쌓였던 데이터가 유의미한 빅데이터로 바뀌는 기점이 에이즐랑미 2015년에 굉장히 빅데이터 관점에서 점프업을 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다 연령, 뭐 환경, 기후변화, 뭐 여러 가지 그 사람이 처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환경에 맞는 제품과 원료들이 들어간 화장품이 나왔고요. 이 설문 과정이 엄청나게 데이터로 쌓이면서 그냥 마케팅적으로 그럴싸한 빅데이터가 아니라 진짜 작용을 하는 빅데이터들이 쌓였고 그게 우리 이 베라라고 하는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 앞에서 큐레이션 얘기했잖아요. 에이즐랑미 나올 때 회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이 에이즐랑미를 통해 고객의 스킨케어 큐레이터가 되십시오라고 이미 2015년도부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 여기까지가 그냥 겉모습만 봐도 우리가 베라가 왜 비전이 있는지. 근데 저는 사장님들, 사업하시는 대리점 이상 사업자들은 사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베라 이전부터 중요했어요. 그런데 제가 뭔가 미팅을 하거나 대화를 해보면 이것에 대한 진짜 가치를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 조금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베라가 나온 이유도 결국엔 우리 회사의 비전이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기회 플랫폼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게 나온 거거든요. 자, 그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자, 소비자에게 뉴스킨 제품을 빠르게 연결하고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될지 도와준다는 거예요. 베라는 단순한 추측이나 기대로 제품을 선택하던 방식을 벗어나서 소비자가 뉴스킨 사업자를 통해 본인에게 적합하고 효과적인 제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플랫폼이 뭐예요?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왜 지금 플랫폼이 지배하는 시대가 됐냐라고 하면 연결을 잘 해줄 수 있는 장이 마련이 됐고 이 안에서 수많은 기회들이 탄생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안에 몰린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에어비앤비
또는 뭐 우버 이런 것들 뭐예요? 원래 집이 있었어. 원래 차가 있었어. 근데 이걸로 사업할 생각을 엄두를 못 냈어. 왜? 그들은 평범하니까. 그런데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장을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누군가 만들어줬기 때문에 내가 그게 없다면 만들어야 되는데 평범한 사람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런데 플랫폼 기업이 그걸 만들어줬기 때문에 나는 내 차를 갖고 참여하고 내 집을 갖고 참여하는 순간 여기서 기회를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플랫폼 비즈니스의 핵심이고, 그래서 참여하기 전에 그 플랫폼이 정말 혁신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유입될 것인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뉴스키는 지금까지도 플랫폼으로서 많은 것들을 제공했지만 이 베라라는 걸 통해서 좀 더 수월하게 참여만 했는데 내가 고객 확장, 가망사업자 확장을 이 혁신적인 아이템으로 더 빠르게 늘려나갈 수 있다라는 게 플랫폼 관점에서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저는 이것도 굉장히 큰 비전이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우리가 마이뉴스킨이나 뭐 여러 가지 툴을 통해서 글로벌 비즈니스 회원가입 시킬 수 있게 유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만약에 미국인한테 내가 언어는 잘 안 되지만 어떻게든 뭐 바디랭귀지로 뭐가 됐어. 그래서 베라를 보내줬어. 그러면 그 미국인이 본인의 핸드폰에서 그걸 클릭할 거란 말이에요. 그 순간 그 디바이스의 국가 설정에 맞게 그 언어로 이 플랫폼이 설문이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런 데 비전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냥 뭐 제가 들어봤는데 여러 가지 네트워크 회사들 다 자기들도 글로벌 비즈니스가 된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검증해보면 그 된다라는 게 어떻다라는 얘기야. 내가 뭐 애터미 제품 막 이만큼 사들고 가서 거기서 팔아. 이거는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 비즈니스가 아니죠. 이런 게 실질적으로 받쳐준다라는 게 글로벌 비즈니스가 된다라는 의미일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플랫폼 비즈니스의 비전을 본 저로서는 굉장히 흥분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 보면요. 단계가 5단계예요. 나를 이해하는 설문, 그 다음에 페이스 스캐닝 및 분석, 그 다음에 내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서 피부 상태가 달라질 수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나의 피부 상태, 그리고 내가 느끼는 피부 고민. 이 5가지를 통해 제가 해봤더니 이렇게 하면서 내가 객관적으로 내 피부를 바라볼 수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뉴스킨 제품으로 해결된다라는 누군가 나에게 믿음을 준다면 자연스럽게 구매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저는 아까 빅데이터 얘기했는데 이거 굉장히 또 흥분돼요. 자, 페이스 스캐닝 하면 어쨌거나 앞에서 이름 넣고 뭐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국가 입력했을 거고. 또 데이터가 엄청 쌓이는 거예요. 봤더니 뭔가 더운 지방에 그리고 도심에 있는 사람들이 여드름이 많구나. 왜냐면 그럴 확률이 높죠? 먹는 거 패스트푸드 많이 먹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이런 데이터가 쌓여요. 그럼 예를 들면 이 베라가 그냥 스킨케어로 끝날 게 아니라 저는 분명히 파마넥스 쪽으로 빅데이터로 활용 가치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큰 관점에서 보시라는 거고. 그럼 이런 사람들 쭉 해봤더니 도시야. 그러면 그 사람들 식습관 패턴이 AI가 딥러닝을 하게 되면 도해지 사람들의 식사 패턴은 이러니까 영양제 하나 추천해 볼까? 그럼 만약에 내가 우리 카톡에도 지금 뉴스킨 코리아에서 계속 알람을 주듯이 뭔가 나에게만 큐레이션 된 건강기능식품 추천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 뭐 간 걸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하나 아직은 엄청나게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빅플래닛에 이제 뉴스킨 스킨케어 그 다음에 파마넥스 이외에 생활 필수품 중에 고퀄리티의 어떤 회사들이 입점을 계속
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활성화되면 이 데이터의 가치는 훨씬 더 커진다라는 거죠. 뭐 너무 간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걸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정보가 계속 이 베라를 통해 취합이 될 거고요. 또 비즈니스 관리까지 된다라는 거예요. 보냈는데 열어보지 않았어. 이 나쁜 놈이지. 내 친구 A. 근데 진행하는 단계야. 그럼 좀 지켜봐야겠구나. 완료됐어. 완료됐는데 제품을 담지 않았어.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마이뉴스킨의 링크 접속 현황 이런 거 계속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웹사이트를 통한 또는 어떤 프로그램을 통한 이제 인사이트 부분인데 이런 걸 통해 회원 접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되고 뭔가 새로운 접점을 만드는 계기가 되는 놀라운 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뉴스킨 왜 선택했어요? 나는 평범한데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니까. 그걸 조금 더 구체화해서 얘기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걸 뉴스킨이 대부분 해주고 내가 편승했을 때 마케팅 관리만 했는데 내가 뭔가 자산을 쌓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베라 나오기 이전부터 뉴스킨의 가장 큰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베라, 마이뉴스킨, 또 뭐 여러 가지 인스타와 연계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이시고 공부하신 다음에 이걸 잘 활용만 하면 내가 뉴스킨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부자가 될 수 있고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지. 그리고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에게 비전이 있다라는 거, 즉 플랫폼 비즈니스, 최고의 플랫폼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베라 뭐예요? 마케팅 관리 수단이죠. 저는 제품 유통 수단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우리 비즈니스 플랫폼이잖아요. 내가 뉴스킨에 와서 보니까 제품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에이즐락 기술 뭐 빅데이터 이런 거 내가 엄청나게 공부를 다 해가지고 내가 구축을 해야 된다면 왜냐면 어차피 밖의 세상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 이런 거 다 사업을 하면서 필요하고 돈으로 사거나 내가 직접 해야 되거든요. 뉴스킨은 다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공하는 걸 잘 활용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활용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고 그 활용하는 가운데 이 베라라고 하는 또 엄청난 놈이 얹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전제는 내가 만약에 이 플랫폼을 이해하고 무언가 이걸로 결과를 내려는 본질적인 접근이 없었다면 지금 태도를 바꾸는 게 먼저라고 제가 앞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게 이해돼야 사람들한테 가서 뭘 팔고 막 네가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어려워 보이던데 이러면요 사람들 사업 못합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평범한데 비즈니스 회원 가입하고 예를 들면 탱뷰에 들어갔더니 여기서 자연스럽게 제품이 좋은 걸 느끼고 또 바다미에 들어갔더니 자연스럽게 내가 습득이 되고 이런 과정을 내가 겪어야 내가 이해해야 사람들한테 야 참여해 막 공부해 막 뭐 아까 이제 그 오프닝 영상에 그릿이 안 중요하다라는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그릿을 요구하고 이제 나중에 큰 리더가 되려면 반드시 필요하지만 처음부터 너무 어렵고 너무 넘사벽인 비즈니스인데 진짜 큰 돈이 될 것 같아. 평범한 사람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윌데이 때도 나는 이렇게 일합니다 해서 자꾸 플랫폼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게끔 강의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본 게 뭐냐가 사람들한테 전달될 거고요. 내가 하는 행위가 그 사람들이 사업을 알아볼 때 할 만하네, 안 할 만하네 결정되는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잘 활용해서 너무 이 뉴스킨과 내가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제공되는 수많은 좋은 환경들, 프로그램들, 툴들을 내가 이해하고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 사람들도 그럼 나는 활용만 하면 돼? 베라가 뭐야? 베라는 너무 쉽잖아요. 영상만 봐도 이해하기 어렵지 않잖아요.
빅데이터를 굳이 이해할 필요 없어요. 이건 제가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 얼마나 큰 비전이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지. 그냥 이렇게 해서 띡 보냈더니, 그리고 내 인스타에 무작위로 여러 명이 테스트할 수 있는 링크도 생성이 돼. 그러면 내 친구들이 나한테 호기심 있는 사람들 한 번씩 클릭해보지 않겠어? 그러면 이렇게 호기심을 한 단계 한 단계 성장시킬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비즈니스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게 돼. 그리고 왔더니 팩하고 함께 즐기고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사업에 참여하게 되더라. 이걸 얘기해야지. 네가 엄청난 도전 정신과 인내와 끈기와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야, 월에 1억 벌 건데 그 정도는 준비해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월에 1억이 보이는 게 아니고요. 엄청난 인내력, 그릿, 도전정신? 평범한 사람한테 그런 게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비즈니스의 진짜 비전은 평범한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의 엄청난 도구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저는 베라의 핵심 진짜 비전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 그래서 평범한 개인이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대응하는 거 너무 어렵죠. 예를 들면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나온 지가 언제예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거나 뭐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뭘 해야 되지 고민하고 막 그걸 해내던가요? 아니죠. 물론 프랜차이즈 했던 사업자들은 그 본점에서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었다면 돈으로 해결했겠죠. 하지만 아마도 대부분 여러분들 주변, 제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은요, 시대의 흐름, 변화를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타고 있는 말이, 내가 선택한 도구가 그걸 해주고 있는 도구면 다행이지만 아니면 도태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요, 살아남는 거는 엄청난 도전이에요. 근데 뉴스킨이 다 해주잖아요. 이런 AI 기반, 빅데이터 기반의 도구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참여만 해. 그러면 뉴스킨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글로벌 회사가 개인이 할 수 없는 것들을 도와줘. 이게 플랫폼이거든요. 자, 그리고 베라는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엄청난 데이터 유입의 창구가 될 거예요. 아마존이 왜 이렇게 커졌을까요? 데이터 유입 창구를 늘렸기 때문이에요. 자, 어디죠? 쿠팡,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다고 하죠? 아직 한 번도 창업일에 이익을 낸 적이 없어요. 계속 마이너스예요. 근데 상장이 된대요. 왜 그럴까요? 가능성 때문인데요. 그 가능성은 이 계속 데이터 유입을 이끌기 위한 창구를 어마어마하게 만들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냥 온라인으로 뭐 팔던 회사였는데 본인들이 이제 쿠팡 이츠부터 모든 사람들의 생활 기반의 플랫폼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창구를 다 열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투자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쿠팡에서 많이들 뭘 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익을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가 미래에 뭘 만들지를 알기 때문에 그 가치 때문에 계속 투자자가 들어오고 또 나스닥에 상장되는 거예요. 아마도 베라로 그치지 않을 거예요. 베라 이후에 또 다른 뭔가 4차 산업혁명의 흐름과 여기에 걸맞는 아이템과 기회를 줄 건데요. 그 과정 속에 하나가 에이즐락미였고 또 베라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뉴스킨은요,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비전에도 나와 있듯이 최고의 플랫폼 기회고요. 그런 최고의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 실제로 매년 이런 베라라는 좋은 툴을 제공하고 있다는 걸 사장님들이 이해하시고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장황하게 얘기한 뭐 빅데이터 AI 기반 1시간 얘기했는데
다 잊으셔도 되는데요. 마이 사이트까지 내가 뭘 했는지 오늘 한번 잘 정리해 보시고 태도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해내는 우리 윌그룹 사장님들이 되신다면 올해 여러 가지 플랫폼 툴을 잘 활용하게끔 시스템에서 계속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큰 성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든 외부의 어떤 도구도 내 태도가 그것이 무엇이냐를 결정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베라의 기회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네.